기괴한 도서관 오리지널 시리즈 제1화 기억의 숲. 1973년 6월 17일 대한민국 경기도에 위치한 누리마을에서 건설사 사장의 손녀딸인 어린 소녀가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유괴 가능성은 물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했고 마을 하천부터 근처의 숲속을 모조리 찾아봤지만 작은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소녀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누리마을 경찰서에 강산중 형사가 추가로 실종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강 형사가 실종되기 전 동료 경찰 최 형사와 무전기로 대화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통화 시간 오후 10시경. 최 형사, 여기는 강 형사. 응답하라, 오바. 네, 강 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최 형사,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지난달에 실종됐던 그 건설사 사장네 손녀딸 기억하지? 아, 네, 당연히 기억하죠. 그게 왜요? 내가 지금 단서를 찾은 것 같아. 네? 무슨 단서요? 버려진 애들용 가방이랑 신발을 찾았어. 진짜입니까? 어디에요? 당장 반장님께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요? 여기가 어딘지를 도통 모르겠다는 거야. 숲인데. 네? 강 형사님, 이 동네 오래 사셨잖아요. 잘 둘러보세요. 코딱지만한 동네인데요. 그러니까 더 미치겠어.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일단 너무 늦었으니까 산에서 내려오세요. 알았어. 근데 무슨 말이야? 늦다니. 아직 해가 중천인데? 네? 어? 지금이 몇 시라고 생각하세요, 강 형사님? 오후 1시? 잠깐만. 저기 그 여자애가 있어. 네? 실종됐던 아이요? 그래. 다행히 다치진 않았나 보네. 옷도 깔끔하네. 강 형사님, 실종 한 달째인데 살아있는 것도 기적일 텐데요? 그렇지. 근데 왜 저렇게 멀쩡한 거지? 안 돼! 강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떨어졌어. 여자애가 구덩이에 떨어졌어. 네? 최 형사, 애 좀 구하고 나서 다시 연락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 후 해당 무전을 바탕으로 마을 주변의 모든 숲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강 형사의 무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등산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였으며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방향이었기에 등산로와는 전혀 다른 울창한 풍경의 숲이었습니다. 그 이후 수색을 계속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건 없었고 그렇게 모든 수색 인원이 산에서 내려가던 그 순간 강 형사와 마지막 통신을 했던 최 형사는 강 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아이가 구덩이에 떨어졌다고 말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최 형사는 조금만 더 둘러보고 내려가겠다 말한 뒤 강 형사의 무전기가 발견된 장소로 혼자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 형사의 눈앞에 실종됐던 강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최 형사는 놀라며 강 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강 형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며칠째 연락 두절에 강 형사님? 눈앞에 있는 강 형사는 마치 최 형사가 보이지 않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전기를 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강 형사에게 팔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강 형사님, 뭐 하세요? 제 말 안 들리세요? 그러자 최 형사의 팔은 강 형사의 몸을 통과하였고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 형사의 무전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은 최 형사는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으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전 통신을 하던 강 형사가 대화하는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바로 최 형사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 형사는 최대한 스스로 이해하고 침착할 수 있도록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강 형사는 환각이나 유령 같은 것이며 지금 강 형사의 모습은 실종 전날 자신과 통화할 때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강 형사의 환영은 어딘가로 달려갔고 최 형사는 쫓아갔습니다. 강 형사가 멈춘 곳에는 수색할 땐 보이지 않았던 3m는 넘어 보이는 깊은 구덩이가 있었으며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부패된 시체와 뼈가 보였습니다. 최 형사는 놀라며 강 형사를 바라봤지만 어느새 강 형사의 환영은 사라지고 검은 머리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으며 최 형사를 노려보며 마지막 경고다. 다신 내 땅에 오지 말거라. 라고 말한 뒤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최 형사는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 발견된 시신들을 검사한 결과
한 달 전에 실종된 여자아이의 시신과 강 형사의 시신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올해 실종됐던 사람들 중 일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흙이 축축하고 미끄러워 구덩이에 빠지기 쉬운 구조이기도 했지만 높이가 상당했고 등산로에서 멀리 있는 곳이라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후 수개월이 지난 뒤 최 형사는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우연히 그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 옛날 산 중턱에서 살던 나무꾼 부부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만족하며 살던 부부에게 마을의 사또가 나타나 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끝까지 땅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숲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누구든 나무꾼 부부가 지키려 했던 땅에 들어간 순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이후에도 자신이 죽은 것도 모른 채 성불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숲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의 행동을 반복할 뿐인 곳이라고 하여 넋두리 골짜기 또는 기억의 숲이라고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드물기에 잊혀져 버린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해당 숲에는 등산로가 아닌 곳으론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고 문구를 적은 표지판을 세워놨으며 사건 현장이 있던 곳에는 특히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의 실종 사건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30년의 시간이 흐른 2003년 누리마을의 길거리에서 한밤중에 얼마 전 사망한 가족이나 지인을 목격했다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외면하던 사이에 느낌적으로 30년 전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최 형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 후 활동이 어려웠기에 어느 사설 탐정에게 괴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